이번에는 소프트웨어 공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는 소프트웨어 공학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어느 정도 그 이유를 또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용어는 1968년과 69년도에 개최가 되었던 나토 학술대회 컨퍼런스에서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말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 공학을 왜 이런 용어를 제시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크라이시스를 논의를 하면서 제시를 하게 되었죠. 소프트웨어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1960년대에 그 당시 이제 처음으로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던 그런 시점이죠. 그럴 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보니까 1960년대 대규모 복잡한 그런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깨달음, 이해 그런 어려움들의 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소프트웨어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고, 그럼 이런 어려움이라는 소프트웨어 크라이시스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던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공학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특정 개개인의 의존적인 개개인의 어떤 지적 능력에 지적 사고력에 의존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의 굉장히 의존적인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의 방법론을 공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하는 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렇게 하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비용도 줄일 수도 있고 또 더 안정적인 reliable한 그런 소프트웨어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걸 개발하는 게 참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소프트웨어 실제 비즈니스에서 어떤 전형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느냐? 이런 네 가지 전형적인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용이 높아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한번 하면 딱 제때 우리가 계획했던 때 딱 완료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일단 그렇게 딜레이 돼서 심지어 만들었다 하더라도 안정성도 떨어져. low reliability.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고 여기 프로젝트에서 종료가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유지 보수, 메인터넌스를 해줘야 돼요. 여기에서도 뭐 아주 많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문제들이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겪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 소프트웨어 크라이시스를 일으키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개발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제 MM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생산성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MM 이거는 man months입니다. man months 혹은 PM 해가지고 person months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달 동안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MM, PM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보통 뭐 300에서 1000 LO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사실은 많은 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300에서 1000 라인 정도를 한 달에 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LOC라고 하는 용어도 나오는데요. 이거는 lines of count, code count예요. lines of count, lines of code count 이렇게 혹은 나중에 이제 FP라고 해서 이제 function point라고 하는 걸로 해서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LOC나 FP라고 하는 것들은 소프트웨어가 몇 줄이냐, 혹은 소프트웨어 기능이 뭐 얼마만큼 많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소프트웨어 크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단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한 300줄에서 한 1000줄 정도 쓰는 게 작성을 하는 게 전형적인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생산성이더라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한번 소프트웨어 코스트,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하고 하드웨어 개발 비용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함으로써 소프트웨어가 비싸다라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비용이 참 높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좀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5만 라인이죠. 5만 라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5만 라인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연봉이 한 달에 8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8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와 이거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때 8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 예금 통장에 찍히는 그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그 사람한테 지불하는 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만 원을 번다고 한다고 하면 한 300만 원 정도는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그 개발자가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비용, 컴퓨터에 대한 비용, 뭐 전기세 또는 뭐 4대 보험 같은 것도 들어줘야 되죠,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한 어떤 인건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5만 라인을 개발하는데 아까 앞에서 이야기하기로 한 달에 뭐 1000라인씩 개발한다고 칩시다. 300라인 말고 1000라인씩 개발한다고 했을 때 5만 라인을 개발하려면 50 먼스가 50달이 걸리는 거죠. 5만 나누기 1000을 하니까. 그러면 한 달에 800만 원을 줘야 되니까 50달 동안에 그 사람한테 지불하려면 800만 원 곱하기 50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만큼의 액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죠? 100만 원, 1000만 원, 4억. 4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생산성이 1000라인보다 더 줄어든다면 4억보다 더 커지겠죠?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그렇지만 그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데스크탑. 요새 데스크탑 얼마나 하죠? 뭐 100만 원이면 사실은 충분히 살 수 있죠. 100만 원, 200만 원. 그런데 뭐 서버급이다라고 생각해서 한 1000만 원으로 한번 해봤어요. 계산 잡아봤어요. 사실 서버라고 하더라도 한 500만 원이면 살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잡아봐야 데스크탑 컴퓨터의 하드웨어의 비용은 1000만 원인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비용은 4억이나 돼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소프트웨어 비용이 상당히 하이 코스트 높구나.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비용이 높으니까 굉장히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게 좀 쉽지는 않겠구나, 돈이 많이 들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제때제때 끝나면 좋을 텐데 항상 빈번하게 딜레이가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요 어떤 논문에서 가져온 이제 그래프가 되는데요. 198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뭐 13,000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고요. 그랬을 때 계획 대비 더 일찍 끝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계획에 딱 맞춰서 온 타임으로 프로젝트가 끝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딜레이가 될 수도 있겠죠. 자주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아예 딜레이가 되다 못해 취소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13,000개의 프로젝트를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요 아래가 어떤 사이즈 FP라고 하는 그런 앞에서 잠깐 설명했던 그런 단위로 단위의 어떤 소프트웨어 사이즈예요. 따라서 요거는 10FP니까 좀 작다라고 할 수 있겠고 요거는 제일 큰 소프트웨어겠죠. 13,000개 중에서. 그리고 여기 에버리지는 13,000개 평균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살펴보면 작은 거, 작은 소프트웨어를 볼 때는 요 그래프, 요거니까 온 타임이죠. 적절한 작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스케줄을 했던 대로 끝나는 경우가 80%나 돼요. 아주 좋은 경우죠. 아주 바람직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규모의 소프트웨어를 보니까 제일 위에 있는 빨간 박스 캔슬된 게 65%예요. 딜레이가 문제가 아니라 캔슬 됐어요. 캔슬. 그리고 온타임 계획했던 대로 소프트웨어가 마무리한 경우는 13.67%밖에 안 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니까 소프트웨어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프로젝트 일정 맞추기가 참 힘들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평균을 보면 소프트웨어 크기에 대한 평균을 내서 보면 그래도 56.94%가 온타임 계획했던 대로 잘 마무리를 졌는데 캔슬되거나 딜레이 되는 경우가 23.82%, 13.72%. 이 두 가지 경우가 안 좋은 경우죠. 피해야 할 경우죠. 따라서 두 개를 다 합하면 대충 37 정도 되나요? 37%. 전체 프로젝트의 37%가 캔슬되거나 딜레이 되니까 요거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40%에 가까운 그런 수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10번을 하면 4번은 프로젝트가 딜레이 되거나 캔슬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프로젝트 딜레이가 너무너무 자주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가 자주 딜레이 되거나 캔슬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디펙트, 쉽게 말하면 버그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프트웨어 버그 때문에 굉장히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게 어렵습니다. 소프트웨어 크라이시스가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1996년도에 아리안 5라고 하는 요 로켓 발사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로켓 발사체. 이게 굉장히 불을 뿜으면서 우주로 쏘아지는 거죠. 그랬을 때 실제 뭐 인공위성은 요 위에 끝에 살짝 달려있는 부분이 실제 인공위성에 있는 거고 그 인공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로켓 발사체가 필요한 거죠. 로켓체가. 그게 바로 아리안 5라고 하는 로켓 발사체의 이그젬플 예입니다. 근데 아리안 4 이게 5라는 게 버전인데 4 버전까지는 굉장히 성공적인 어떤 그런 발사체였었어요. 그런데 아리안 5 버전을 만들면서 더 무거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도록 이제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고 그래서 거의 한 10년 만에 7 빌리언이니까 70억 달러 우리나라로 치면은 공을 3개를 더 붙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70억 달러를 투자해서 10년 동안 아리안 5라고 하는 로켓 더 무거운 인공위성을 실어 올릴 수 있는 아리안 4 버전보다 4 버전보다 만들었는데 이거를 쏘아 올린 후에 뭐 몇 분인가요? 몇 분 안에 아리안 로켓가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폭발 원인이 뭔가 봤더니 아리안 4에서 사용하던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소프트웨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재사용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리안 4에서는 16비트를 다뤘었는데 아리안 5에서는 64비트로 뭔가 좀 업그레이드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16비트하고 64비트 사이에 그런 데이터 컨버전이 잘못돼서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했고 그 오버플로우 때문에 아리안 5 로켓가 폭발을 했고 10년간 7 빌리언 달러가 한순간에 날아간 거죠. 그건 굉장히 어떤 소프트웨어 버그가 어떤 재산에 큰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극단적인 예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소프트웨어 버그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치룬다. 소프트웨어를 재개발해야 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재산상의 손실, 때로는 예를 들면은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인명 손실까지도 야기할 수가 있겠죠. 뭐 비행기 소프트웨어도 그렇고요, 기차 소프트웨어도 그렇고요, 자동차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인명 손실, 재산 손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비용 이런 것들에 소프트웨어 버그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게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소프트웨어 크라이시스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메인터넌스 이야기인데요. 소프트웨어는 프로젝트가 자 이제 개발 끝났어.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대로 좀 끝났어. 하는 그 시점이 끝이 아니에요.
일단 소프트웨어를 릴리스한 다음에 배포한 다음에도 계속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라고 하는 거는 그 사용자가 새로운 기능을 요구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하드웨어가 업그레이드 돼서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사용하다 보니까 디펙트, 버그가 발견돼서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에 있어서도 또 변경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전에는 메뉴를 이런 식으로 구성했는데 또 다르게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사항의 어떤 변경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1차 개발 완료가 끝이 아니라 유지 보수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관여해야 되겠죠. 당연히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소프트웨어를 유지 보수하는 비용하고 개발하는 비용을 딱 나눠가지고 그 비율을 조사를 해봤더니 8대2 유지 보수 비용하는 게 8, 개발 비용이 2, 훨씬 더 많더란 이야기예요. 혹은 6대4, 어쨌든 6대4도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더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LG전자나 삼성전자에서 휴대폰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 구매를 할 시점에 안드로이드 버전이 탑재가 됐겠죠. 그렇지만 뭐 6개월이나 1년이나 이렇게 지나게 되면 안드로이드 새로운 버전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새로운 버전을 LG전자나 삼성전자에서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다운로드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러려면 당연히 LG전자나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 개발 팀들이 개발 작업들을 해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메인터넌스 코스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휴대폰 개발을 할 때 요 휴대폰 모델은 안드로이드 플랫폼 몇 버전까지만 유지 보수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는 지원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명시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무한정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